저 거지 같은 애를 치워라. 김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려한 생일잔치장의 얼음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생일잔치는 그야말로 황금빛 꿈의 세계였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 한가운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6살 소년 민준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티셔츠에 때가 묻은 바지를 입은 채 더러워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주변의 화려한 풍경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얼굴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오늘은 김 회장의 사랑하는 손녀 김지우의 6번째 생일이었어요. 저택의 대형 홀에는 온갖 진귀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하늘색과 분홍색 풍선들이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어요. 민주는 식자재 배달원과 함께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배달원의 아들로 아버지를 따라 식자재를 운반하러 들어온 것이었어요. 민준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아버지가 일 끝내고 올게. 배달원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이 저택에 오는 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있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배달원은 민준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잔치 풍경에 압도되어 멈춰 선 채 테이블 위에 가득한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일찍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느라 바빴거든요. 풍선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과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아이답게 배고픔 반 호기심 반으로 민주는 한 발 한 발 잔치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생일을 맞아줄 가족이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요. 저 아이는 누구야? 하객 중 한 명이 민준을 발견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런 더러운 아이가 여기 있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민준을 향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팔찌 하나였어요. 은빛이 바래고 별 모양 장식 하나가 떨어져 나간 초라한 팔찌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김 회장이 민준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지자 지우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평소 자상하던 할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지우는 조그맣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하지만 김 회장은 지우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온 신경이 민준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저기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생일인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선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지우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에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그 더러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아이를 왜 들여보낸 거야? 보기만 해도 불쾌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찌를 더욱 꼭 쥐고 한 발 더 다가가며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제 선물이에요. 민준이 내민 낡은 팔찌를 본 순간 잔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민준이 들고 있는 팔찌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어떡해.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팔찌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쌍이었습니다. 민준의 팔찌에는 별 모양 장식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었고 지우의 팔찌는 완전했지만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잔치장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우와 민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갑자기 잊혀진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꾸었던 반복되는 꿈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와 함께 웃고 뛰어노는 꿈. 따뜻한 품에서 함께 들었던 자장가. 그리고 늘 함께 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 아니야.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것을 치워라. 하지만 지우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우 양이 왜 저래? 뭔가 이상한데? 민주는 우는 지우를 보며 당황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 예쁜 아이가 우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를 보고 있으니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나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우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더러워진 얼굴 너머로 보이는 눈, 코, 입의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도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갑자기 지우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 회장이 지우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냐? 왜 우는 거지? 하지만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온 정신이 민준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6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모든 의문들이 이 순간의 해답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잔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도 긴장한 채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찌를 가리켰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지우가 팔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민준이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가 원래부터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우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찌를 벗어 민준의 팔찌와 나란히 놓았어요. 두 팔찌는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요. 그 순간 지우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오빠야. 진짜 내 오빠가 맞아요. 잔치장이 순식간에 폭발하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어요. 뭐라고? 쌍둥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6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 사고 현장, 그리고 사라진 아이 하나.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민준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공허함,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반복되는 꿈들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민준도 지우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본 아이인데 왠지 모르게 친근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지. 정말 내 오빠지? 민준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치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 회장의 잃어버린 손자가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다. 절대 아니야. 김 회장이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잔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 회장의 격한 반응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위험 있던 김 회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지우가 무서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지우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 김태현과 며느리 이수진이 갓 태어난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에는 가족들과 함께 운전수도 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쌍둥이라고? 정말로? 김 회장이 믿을 수 없어 했던 그 순간까지 선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저녁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손자, 손녀를 얼른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아이들. 김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사고였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는 것이었어요. 김 회장은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부서진 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비에 젖은 도로. 아들아, 며느리야. 김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과 이수진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어요.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김 회장이 울부짖었어요. 회장님, 아이는 한 명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명만. 분명히 쌍둥이였는데 사고 현장이 너무 심각해서 한 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손자 하나까지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지우였어요. 기적적으로 큰 상처 없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아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운전수가 한 아이를 구하려다가 강에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강물이 너무 세서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김 회장이 자책했어요. 더 안전한 차를 태웠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김 회장은 6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것도, 손자를 잃은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수진이 쌍둥이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팔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였는데 이제는 지우만 차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이수진이 팔찌를 주문할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김 회장은 매년 그날이 되면 사고 현장을 찾아가 잃어버린 손자를 그리워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김 회장이 강가에서 울며 중얼거렸던 그날들이 선명했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김 회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었거든요. 할아버지, 봐요. 지우가 2 팔찌를 들어 보였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고요. 정말로 2 팔찌는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지우의 팔찌는 완전했고 민준의 팔찌는 별 장식이 떨어져 나가 있었지만 디자인은 똑같았어요.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똑같네. 혹시 정말로 6년 전 사고 때 잃어버린 아이가.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팔찌를 보니 6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쌍둥이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팔찌였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우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동생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민준이 순진하게 말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빠, 나도 오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 2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본 하객들은 더욱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닮았네. 표정이 똑같아. 분명히 쌍둥이야. 김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팔찌의 증거, 2 아이의 닮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의 확신에 찬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나온 배달원이 잔치장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민준이 지우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배달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6년 전 잃어버린 손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로 민준과 비슷했습니다. 정말 너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연 민준이 정말로 김 회장의 잃어버린 손자일까요? 그리고 배달원은 이 모든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부엌에서 나온 배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지우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자 6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기, 배달원이 어설프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준아, 아빠 일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배달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잠깐, 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배달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년 전 김 회장의 운전수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배달원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기억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운전수의 얼굴을 잊을 리 없었어요. 박민수, 당신이 박민수 맞지? 김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잔치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달원이 김 회장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부터가 놀라웠거든요. 6년 전, 그날 밤 우리 가족을 태우고 운전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준이 아빠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박민수는 민준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6년간 친아들처럼 키워온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잔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박민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민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났을 때 태연님과 수진님은 이미 박민수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살아있었어요. 둘 다 살아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둘 다 살아있었다고? 네. 저는 급하게 두 아이를 차에서 구해냈어요. 기적적으로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다른 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거야? 김 회장이 격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죄책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데려왔습니다. 잔치장이 폭발하듯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아이를 훔쳤다고? 믿을 수 없어. 김 회장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내 손자를 훔쳐간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죄했어요. 민준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무릎 꿇고 있어? 왜 사람들이 소리쳐? 박민수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아, 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민준이 큰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너는 원래 여기 사는 아이야. 저기 있는 지우가 너의 진짜 가족이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빠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지우가 민준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울지 마.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은 혼란스러웠어요. 6년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 진짜 아빠가 아니라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김 회장이 박민수에게 다가가며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어? 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가질 수 없었어요. 아내가 매일 울었습니다. 그게 남의 아이를 훔칠 이유가 돼. 김 회장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들만 남았는데
박민수가 고백했어요. 한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김 회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6년간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죽은 손자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자책했는지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았어요. 박민수가 울며 말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김 회장이 따져 물었어요. 민준이가 너무 예뻤어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 아들 같았어요. 차마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이 박민수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 박민수가 민준을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잔치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6년간의 거짓말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기쁨과 6년간의 고통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민주는 진짜 가족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6년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온 박민수를 선택할까요? 경찰을 불러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잔치장의 모든 사람들이 김 회장의 격한 반응에 놀랐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6년간 나를 속이고 내 손자를 훔쳐간 죄를 반드시 받아야 해. 김 회장이 주먹을 떨며 말했어요. 박민수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벌, 감옥에 가는 것도 모자라. 김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 갑자기 김 회장 앞에 서며 소리쳤어요. 김 회장이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6살 아이가 자신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마세요. 민준이 작은 주먹을 쥐고 말했어요. 뭐라고? 김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박민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민준아. 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민준이 박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지우도 민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빠 말이 맞아요. 아저씨를 감옥에 보내면 안 돼요. 김 회장이 당황했어요. 자신의 손자와 손녀가 도둑을 감싸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지우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김 회장이 어이없어 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오빠를 잘 키워줬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빠는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어요. 박민수가 민준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진실을 알고도 자신을 감싸주는 민준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김 회장이 소리쳤어요.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김 회장이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지우도 민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저씨가 나빠요. 김 회장이 당황했어요. 두 아이가 모두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을 자세히 바라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러워진 얼굴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특히 화를 내며 아빠를 감싸는 모습이 6년 전 자신의 아들 김태연을 떠올리게 했어요. 태연이도 어릴 때 저런 식으로 나를 지켜주곤 했는데 김 회장이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태연이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아버지인 자신이 나서자 똑같이 화를 내며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아빠, 그 아이들이 나빠요. 하고 말이죠. 김 회장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민준의 모습에서 죽은 아들의 면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 박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요. 민준아. 박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가 민준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나도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아저씨도 싫어하지 않아. 김 회장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자와 손녀가 모두 자신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지우가 김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를 용서해주세요. 오빠가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괜찮게 자랐어요. 아빠가 잘 키워주셔서요. 박민수가 두 아이를 보며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뻔히 알면서도 감싸주는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민수가 다시 머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만큼은 제가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김 회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손자와 손녀의 말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다 함께 살면 안 돼요? 지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연 김 회장은 박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가족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김 회장이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자와 손녀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민준아.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박민수 뒤에 숨어서 대답했어요. 네. 김 회장이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무섭게 해서 미안하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까지 무서웠던 아저씨가 갑자기 다정해졌거든요. 정말 저희 할아버지예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간 너를 찾아 헤맸어.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와 동생은 반가웠지만 박민수를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 민준이 박민수를 바라봤어요. 박민수가 민준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너는 진짜 가족에게 가야 해. 싫어요. 아빠 없으면 무서워요. 민준이 박민수의 옷을 꼭 잡았어요. 김 회장이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박민수가 자신의 손자를 훔쳐간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지만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김 회장이 결심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박민수. 김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박민수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김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내 손자를 훔쳐가고 6년간 나를 속인 것. 이건 범죄야. 박민수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당신을 이렇게 따르는 걸 보니 사랑으로 키워준 것은 인정해. 회장님.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김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 조건을 달겠어. 박민수가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봤어요. 첫째, 당신은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죄를 갚아야 해. 김 회장이 말했어요. 정원사로 일하면서 민준이와 지우를 돌봐라. 정원사로요. 박민수가 놀랐어요. 그래. 그럼 민준이도 당신을 매일 볼 수 있고 당신도 죄를 갚을 수 있어.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우리 집에서 일해요? 매일 볼 수 있어요? 둘째, 3년간은 월급 없이 일해야 해. 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대신 숙식은 제공하겠어. 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셋째,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아저씨라고 불리게 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저씨라고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김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너의 진짜 가족은 할아버지와 지우야. 박민수 아저씨는 너를 잘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빠가 아니야. 민준이 조금 슬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박민수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아저씨가 앞으로도 너를 잘 돌봐줄게.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너의 진짜 가족이야.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이 조건을 지켜야 해. 김 회장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어요. 그때까지 성실히 일하면 그때 가서 용서해주겠어. 하객들이 김 회장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했어요. 정말 현명하신 결정이네요.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벌도 주고 아이도 지킬 수 있고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와, 그럼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야? 오빠도 좋겠다. 민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아졌어요. 그럼 아저씨를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정원에서 일하시니까 매일 만날 수 있어.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민수가 김 회장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회장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김 회장이 말했어요. 민준이 박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아저씨가 열심히 일할게. 그리고 너를 계속 지켜볼게. 김 회장이 모든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생일이 더욱 특별한 날이 되었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야. 민준도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가족. 박민수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진짜 가족을 찾았고 자신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으니까요. 김 회장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태연아, 수진아, 우리 아이들이 다시 만났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지우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6년 만에 드디어 만난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뭐 해요? 지우가 물었어요. 우선 생일 케이크부터 먹자.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와, 케이크. 민준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지우가 갑자기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소원 같이 빌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소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잔치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어요. 김 회장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만에 되찾은 손자와 함께하는 손녀의 생일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뻐서 그래. 지우야. 김 회장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야. 민준도 김 회장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따뜻해요. 김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6년간 그리워했던 손자가 드디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었거든요. 박민수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 아저씨. 지우가 박민수를 불렀어요. 네. 지우양.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지우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지우양.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박민수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저씨,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나도 정말 다행이야. 민준아. 박민수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김 회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생일이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날이에요. 잔치장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의 저택에는 새로운 가족이 모였어요. 지우와 민준, 그리고 김 회장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입에 맞니?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가 민준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오빠, 이것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고마워. 지우야. 민준이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김 회장이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두 아이가 정말 쌍둥이답게 잘 어울렸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김 회장을 불렀어요. 응, 뭐니? 박민수 아저씨는 언제부터 일 시작해요? 민준이 궁금해했어요.
내일부터야. 정원에서 일하실 거야.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와, 그럼 내일부터 매일 볼 수 있겠네. 민준이 기뻐했어요. 지우도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김 회장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네. 두 아이가 함께 대답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짐을 정리해왔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좋아요. 직원용 숙소에서 지내세요. 김 회장이 말했어요. 민준이 박민수에게 뛰어가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 민준아, 아저씨가 앞으로 여기서 일하면서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박민수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가 박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지우양. 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회장이 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민수 씨, 힘들겠지만 열심히 일해주세요.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니까 잘 돌봐주시고.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수가 깊이 인사했어요. 민준이 갑자기 지우와 박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사진 찍자. 좋은 생각이네.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복잡했던 하루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오늘이 내 생일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아니야, 오빠.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생일이었어. 오빠를 만났으니까. 민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야. 진짜 가족을 만났고, 아저씨도 계속 볼 수 있고. 김 회장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태연아, 수진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어. 안심하고 편히 쉬렴.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새로운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우의 방은 바로 옆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박민수가 일할 정원이 보였습니다. 좋은 꿈 꿔. 오빠. 지우가 문 너머로 말했어요. 너도 좋은 꿈 꿔. 지우야. 민준이 대답했어요. 민준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봤어요. 아침에는 박민수 아빠와 함께 배달 일을 도우러 온 것뿐이었는데, 저녁에는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박민수 아저씨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진짜 가족도 만나고 6년간 키워준 아버지도 잃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6년간의 이별이 끝나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였어요. 낡은 팔찌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적인 하루였어요.